청소부 딸 주제에 귀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얌전히 굴어. 2024년 4월 20일 오후 2시 웨딩홀 리허설 대기실. 시어머니가 될 박현숙 씨가 제 딸 지연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하며 키운 딸이 결혼 축하 대신 조건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식 입장 직전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딸의 뺨에 짝 소리가 울렸어요. 400명 하객 앞에서요. 그 순간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단 2글자. 준비 완료. 28년 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신분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어요. 당신이라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28년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한 사람에게 청소부 본능이라며 조롱하는 사람을,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장에서 당신의 딸이 뺨을 맞는 걸. 하지만 다음날 오전 9시 작업복 차림으로 제가 언론 앞에 섰습니다. 청정 메트로 홀딩스 창업주, 28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무명 회장, 단 하루 만에 한 가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복수할까요? 용서할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청소 일을 하며 딸을 키워온 김진숙, 58세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긴장되지만 사연을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20일 은평구 소재 그랜드 웨딩홀 3층 리허설 대기실. 형광등 불빛 아래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제 딸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이 완벽했지만 목덜미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박현숙 씨가 지연의 드레스 자락을 손끝으로 집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렌탈이지? 사진만 찍으면 반납하는 거.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님. 청소부 딸 주제에 귀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얌전히 굴어. 알았지? 박현숙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귀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저는 대기실 구석에 서서 손에 굳은 살을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참자. 오늘만 넘기면 돼. 하지만 박현숙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준혁이 대학 나왔고 회사 이사들이야. 근데 너희 엄마는 뭐 하시는 분이더라? 아, 청소.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제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박현숙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청소도 직업이긴 하지. 그래도 우리 집안이랑은 격이 좀 다르잖아.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며 신랑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박현숙 씨는 순식간에 표정을 바꿔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우리 아들. 신부 예쁘지? 준혁이 지연의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하지만 지연의 눈가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본식 시작 30분 전. 하객들이 홀에 모이기 시작했고 리허설 팀이 마지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연 옆에 조용히 서서 드레스 자락을 정리해줬어요. 엄마. 지연이 작게 불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는 삶. 주말엔 추가 알바로 학원비를 벌고 명절엔 친척집 대청소를 해주며 용돈을 받았던 나날들. 오늘 하루만 넘기면 지연이는 행복해질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본식 시작 10분 전.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님께 축하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청정 메트로 홀딩스시네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박현숙 씨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청정 메트로 홀딩스? 우리 거래처 아니야? 맞아. 근데 왜 여기로? 그 순간 박현숙 씨가 지연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쏘아붙였습니다. 니네 엄마가 청소하던 회사에서 보낸 거 아냐? 창피하게.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박현숙 씨가 손을 들어 올렸고 짝 소리와 함께 지연의 뺨에 빨간 자국이 생겼습니다. 결혼식 날 망신을 시키고 싶었어? 아니면 저런 축하 화환 하나로 기가 좀 살고 싶었니? 가소로운 것. 하객 40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딸이 뺨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슬로우 모션처럼 바라봤어요. 지연의 눈물, 박현숙 씨의 차가운 눈빛,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는 준혁. 그리고 제 휴대폰 화면에 떴습니다. 준비 완료. 발신인은 김 변호사였습니다. 15년 동안 제 옆을 지켜온 법무팀장. 28년 동안 숨겨온 모든 것이 이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의 뺨을 조심스럽게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괜찮아. 엄마가 다 정리할게. 박현숙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뭘 정리해요, 아줌마. 청소라도 하시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지연이의 연애 시절에도 박현숙의 말도 안 되는 갑질과 괴롭힘이 있어 유심히 지켜봐 왔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 불씨가 점점 더 커졌고 결국 이번 결혼식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손으로 28년을 버텼고 이 손으로 회사를 키웠고 이 손으로 이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오후 1시 15분 본식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울먹이는 얼굴로 부케를 들었고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따라 걸었어요. 28년 동안 침묵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침묵이 끝났습니다. 오후 5시 30분 본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하객들이 이동했습니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원형 테이블 30개가 놓여 있었고 웨이터들이 샴페인을 따라 나르고 있었어요. 저는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계속 지연에게 가 있었습니다. 지연의 뺨에 남은 빨간 자국은 메이크업으로 가렸지만 웃는 얼굴 뒤의 눈물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박현숙 씨는 메인 테이블에 앉아 하객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손톱 매니큐어를 계속 확인했어요. 분홍빛 손톱이 형광등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님, 신부 어머니가 청소 일하신다면서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옆 테이블 하객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현숙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뭐. 직업에 귀천은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준혁이가 좋아하는 애니까.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웃음 뒤에 숨은 비웃음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로연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웨이터들이 코스 요리를 나르기 시작했고 한쪽에서는 어린이 하객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중 한 아이가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앗! 순간 테이블 위 포도주 잔이 기울어지며 레드와인이 쏟아졌습니다. 하얀 식탁보에 붉은 얼룩이 번져나갔고 옆 테이블까지 튀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20살쯤 돼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냅킨을 꺼내 닦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오히려 얼룩을 더 번지게 만들었어요. 박현숙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애들 막지도 않고. 목소리가 피로 연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어요.
아르바이트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지금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이거 명품 드레스에 튄 거 어떻게 할 건데? 너 배상할 수 있어? 박현숙 씨의 손가락이 아르바이트생의 얼굴 앞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냅킨만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지나 박현숙 씨 옆으로 걸어갔어요. 제 손은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28년 동안 현장에서 익힌 동작이었죠. 제가 할게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에게서 냅킨을 받아들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티슈 팩을 꺼냈습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얼룩진 식탁보에 물티슈를 대고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며 닦아냈습니다. 와인 얼룩이 조금씩 옅어졌어요. 하객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현숙 씨가 제 드레스에 묻은 드레스 자락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머, 역시 청소부 본능은 못 속이나 봐. 몸이 알아서 움직이네. 하객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닦아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물티슈에 쓸리며 까칠한 느낌이 들었어요. 5분쯤 지나자 얼룩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러워진 물티슈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어요. 아르바이트생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박현숙 씨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청소는 잘하시네. 역시 전문가는 달라. 옆 테이블 하객들이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스커트에 닿았습니다. 참자. 조금만 더. 하지만 제 눈은 피로 연장 천장 구석에 설치된 CCTV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며 녹화 중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 테이블 하객 한 명이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 녹화 버튼이 눌러져 있었어요. 방금 전 장면이 고스란히 저장되고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영과 준혁은 출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구석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박현숙 씨가 신랑 어머니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신부 어머니분도 열심히 일하시더라고요. 청소 일하시는 분답게. 그 말에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가방 끈을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웨딩홀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 창밖으로 어두운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김 변호사의 문자였습니다. 영상 확보 완료. 5개 앵글.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을 무의식적으로 쓸어내렸어요. 이 손으로 28년을 살아왔고,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손으로 진실을 꺼낼 겁니다. 같은 시각 누군가 인터넷 익명 제보 포털 정의로운 목격자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는 현장의 목소리. 동영상 파일 하나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어요. 파일명 결혼식 장갑 질현장. mp4. 업로드 진행률이 30%, 60%, 90%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00%. 새벽 12시 정각 게시글이 올라갔습니다. 제목 청소 노동자 모욕한 결혼식 피로연 영상 웨딩홀 CCTV. 조회수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10명, 100명, 1000명, 400명이 지켜본 그 모욕 장면이 다음 날 아침 무엇을 바꿔놓을까요? 2024년 4월 21일 오전 9시. 결혼식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청정 메트로 홀딩스 본사 1층 컨퍼런스홀. 기자 83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대기하고 있었고 방송사 중계 카메라 5대가 무대를 향하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차림, 가슴팍에 청정 메트로 현장 관리팀이라고 수놓아진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28년 동안 입어온 옷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장으로 갈아입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대로 나갈게요. 알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신호 주십시오. 저는 손에 굳은 살을 한번 쓸어내리고 대기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컨퍼런스홀 문이 열리며 제가 등장했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은 58세 여성.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이 회장? 왜 작업복을 입고?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지만 28년 동안 현장에서 받아온 햇빛보다는 약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청정 메트로 홀딩스 창업주의자 현장관리 책임자 김진숙입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플래시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현장 근무를 하신다는 게 사실입니까? 네. 28년 전 이 회사를 창업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 현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청소, 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 모든 일을 직접 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신분을 숨기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을 다시 쓸어내렸어요. 제 딸이 자라는 동안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 운영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저는 현장에 남았어요. 하지만 어제 제 딸의 결혼식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이 결혼은 무효이고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 변호사가 무대 옆에서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뒤쪽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웨딩홀 피로 연장, 포도주가 쏟아지고 제가 무릎을 꿇고 얼룩을 닦는 장면, 그리고 박현숙 씨의 목소리가 컨퍼런스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 역시 청소부 본능은 못 속이나 봐.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리허설 대기실에서 지연에게 던진 말. 청소부 딸 주제의 귀한 내 아들이랑 결혼하려면 얌전히 굴어. 그리고 마지막. 지연의 뺨을 때리는 장면. 짝소리와 함께 빨간 자국이 생기는 순간이 스크린에 가득 찼습니다. 컨퍼런스홀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5초쯤 지나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 여성은 누구입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저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여성은 제 딸의 시어머니가 될 뻔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 청정 메트로 홀딩스의 주요 거래처였어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 모든 거래를 중단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는 계속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청정 메트로 홀딩스의 새로운 윤리 헌장을 발표합니다. 김 변호사가 A4 용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첫째, 노동의 존엄을 부정하는 개인이나 기업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둘째, 현장 근무자에 대한 모욕이나 차별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합니다. 셋째, 모든 임직원은 분기마다 일주일씩 현장 근무를 의무화합니다. 기자들이 받아 적느라 정신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또렷하게 말했어요. 노동을 모욕하는 기업가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한 기자가 태블릿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렇다면 어제 이 영상을 익명 제보 포털에 올린 사람도 회장님 측 관계자입니까? 현재 조회수가 230만을 넘었는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소를 지었어요. 28년 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에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거래처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 박현숙 씨 남편 박 회장의 문자였습니다. 회장님, 오해가 있습니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공문 발송하세요. 오늘 정오부터 거래 중단. 알겠습니다, 회장님. 창밖으로 서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28년 동안 새벽 4시에 보던 어두운 하늘이 아닌 대낮의 밝은 하늘. 저는 손에 굳은 살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손으로 28년을 버텼고, 이 손으로 딸을 지켰고, 이 손으로 이제 세상을 바꿀 겁니다. 오후 12시 정각. 청정 메트로 홀딩스 공식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주요 언론사 127곳에 동시 발송됐어요. 제목 청정 메트로 홀딩스, 노동 모욕 기업과 거래 중단. 새 윤리 현장 발표.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청정 메트로 홀딩스가 올랐습니다. 2위는 청소부 회장, 3위는 결혼식 갑질, 그리고 5위에 올라온 검색어 박두식 건설자재. 단 하나의 선언이 한 가족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2024년 4월 21일 오후 12시 30분 박현숙 씨 남편 박 회장의 사무실. 책상 위 팩스기에서 종이가 토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발신 청정 메트로 홀딩스 법무팀. 수신 박두식 건설자재 유통. 제목 거래 계약 즉시 해지 통보. 박 회장이 종이를 집어들며 손이 떨렸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어요. 회장님, 물류센터에서 연락 왔습니다. 청정 메트로 측에서 오늘 자정부로 납품 중단한답니다. 뭐? 박 회장이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정 메트로 구매팀으로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김 과장님? 저 박두식인데요.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회장님. 저희도 위에서 지시받은 사항이라. 오늘 정오부로 모든 발주가 취소됐습니다. 김 과장님, 우리 15년 거래했잖아. 이게 말이 돼?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회장이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다시 전화벨이 울렸어요. 이번엔 은행이었습니다. 박 회장님, 저희 여신 심사팀입니다. 귀사 계좌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좌 재검토요? 갑자기 왜? 포털 뉴스에 귀사 관련 기사가 떴는데요. 협력사 거래 중단 이슈가 있더라고요. 내부 규정상.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 회장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어요. 같은 시각 박현숙 씨는 강남구 압구정동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어요. 남편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청정 메트로가 거래 끊었어. 은행도 계좌 재검토한대. 당신 뭔 짓을 한 거야? 박현숙 씨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테이블에 쏟아졌습니다. 갈색 얼룩이 하얀 테이블보에 번졌어요. 어제가 뭐? 우리 아들 결혼식밖에 없었잖아. 바로 그거야. 포털 뉴스 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현숙 씨가 급히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실시간 검색어 3위에 떠 있는 결혼식 갑질. 기사를 클릭하자 어제 피로연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역시 청소부 본능은 못 속이나 봐. 자신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박현숙 씨는 급히 카페를 나왔습니다. 오후 2시 박두식 건설자재 유통본사. 임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청정 메트로랑 거래 끊겼대. 진짜? 그럼 매출 반토막 나는 거 아냐? 사장님 부인 때문이래. 결혼식에서 청정 메트로 회장님 딸한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회사 내부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작년 송년회 때 대학도 못 나온 주제라고. 저도요. 하청업체 직원이라고 복도에서 큰 소리로 망신 줬어요. 주차장에서 제 차 보고 이런 싸구려 차 타고 출근하냐고.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습니다. 오후 4시까지 갑질 증언이 37건 올라왔어요. 오후 3시 환경부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 예고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이 공문을 읽으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하도급 단가 산정 기준 위반 의혹, 폐기물 처리 절차 미준수 의혹. 이게 어떻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증권거래소에서 전화 왔습니다. 주가가. 박 회장이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주식 차트가 붉은 선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었어요. 34% 폭락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박현숙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공문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보, 나 정말 몰랐어. 그 사람이 청정 메트로 회장인 줄.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몰랐다고? 당신 사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길래. 청소하는 사람? 그게 뭐가 문제야? 박 회장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현숙 씨가 뒤로 물러섰어요. 당신도 예전에 청소 알바 했잖아. 대학 등록금 벌려고. 내가 다 알아. 그건 다른 거잖아. 박현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이 무의식적으로 명품 핸드백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오후 6시 40분 박현숙 씨가 침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어요.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발신자 알 수 없음. 당신 1998년 한국대학교 청소 알바 기록 꺼낸다. 박현숙 씨의 손에서 스마트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금이 갔어요. 1998년 20살. 등록금이 없어서 새벽 5시부터 대학 건물을 청소했던 그 시절. 복도에서 같은 과 학생들과 마주쳤을 때의 수치심. 제 청소한 애라며 키득거리던 목소리들. 절대 들키면 안 돼. 절대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청소 일을 부끄러워하게 된 게. 노동을 숨기고 명품으로 가리고 타인을 깔보며 자신을 위로하게 된 게. 박현숙 씨는 침대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26년 전 그 수치심이 다시 목을 조여왔어요. 오후 10시 박 회장의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청정 메트로 법무팀 김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본사 회의실. 제안 드릴 게 있습니다. 박 회장이 문자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평소처럼 아름다웠지만 오늘은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왜 그토록 청소부를 멸시했던 걸까요? 2024년 4월 22일 오전 10시 청정 메트로 홀딩스 본사 12층 회의실.
박 회장이 혼자 들어왔습니다. 박현숙 씨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인분은 안 오셨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못 오게 했습니다. 지금 상태가.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안쪽 문을 열었습니다. 진숙이 작업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어요. 박 회장이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실언을. 앉으세요. 진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 회장이 의자에 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테이블을 붙잡았습니다. 박 회장님, 어제 주가 보셨죠? 네. 34% 떨어졌더군요. 오늘 아침엔 44%까지 내려갔고요.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숙이 계속 말했어요. 환경부 점검 나오면 폐기물 은폐건 나올 겁니다. 국세청 들어오면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 증거 나오고요. 공정위는 이미 임직원 제보 받았을 거예요. 회장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요? 진숙이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내려놓았습니다. 1998년 대학 캠퍼스 복도. 청소도구를 든 20살 박현숙의 모습이었어요. 박 회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어떻게. 박현숙 씨가 1998년 3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정확히 1년 9개월 동안 한국대학교 건물 청소 알바를 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등록금 벌려고요. 진숙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근로계약서 사본입니다. 시급 2,500원. 한 달 수입 42만 원. 그걸로 등록금 냈죠. 박 회장이 서류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박현숙 씨는 부끄러워했을 겁니다. 같은 과학생들 눈을 피해 복도 구석에서 청소하고 쉬는 시간엔 화장실에 숨어 있었죠. 제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당시 같이 일했던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험이 박현숙 씨를 어떻게 바꿨는지 아십니까? 청소 일을 부끄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을 숨기고 명품으로 가리고 남을 깔보며 자신을 위로하게 됐죠. 진숙이 손에 굳은 살을 쓸어내렸습니다. 제 딸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엄마가 청소 일한다고 놀림받고 반 아이들이 너희 엄마 냄새 나라고 비웃었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해줬거든요. 엄마 일은 자랑스러운 거야라고. 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 회사 끝난 겁니까? 그건 박 회장님 선택에 달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A4 용지 6장.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건부 선처 제안서. 박 회장이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이건 처벌이 아니라 교육입니다. 진숙이 말했습니다. 형사 고발도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폭행, 회사는 환경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회장님은 뭘 원하십니까? 진숙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도시. 박현숙 씨가 배웠으면 합니다. 노동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박 회장이 제안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렸어요. 3년. 현장 복귀 프로그램. 네. 박현숙 씨는 3년 동안 공공시설, 요양원, 재난복구 현장을 순환하며 근무합니다. 총 1000시간의 지역 미화봉사, 그리고 분기마다 노동인권 교육 이수. 만약 거부하면 전면 법적 조치입니다.
형사고발, 민사소송, 거래 영구 중단. 그리고 이 사진과 증언들을 언론에 공개하죠. 진숙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행하면 형사고발 일부 취하, 채무경감, 거래 재개 검토, 회사도 살릴 기회를 드립니다. 박 회장이 제안서 마지막 장을 넘겼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처벌이 아닌 회복입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진숙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법적으로 처리하시면 되잖습니까? 진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8년 동안 현장에서 지어온 지친 미소였어요. 제 딸 지연이가 어젯밤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 불쌍해.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내 뺨을 때린 사람을 왜 용서하냐고. 그런데 지연이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도 엄마처럼 청소 일했었나 봐. 그래서 더 괴로웠던 거 아닐까? 라고. 진숙이 손에 굳은 살을 다시 쓸어내렸습니다. 제 딸이 저보다 현명했습니다. 복수보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박현숙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박 회장이 제안서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3년 뒤에 하세요. 박현숙 씨가 정말로 바뀌었을 때 회의가 끝나고 박 회장이 차로 돌아왔습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박현숙 씨가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 박 회장이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박현숙 씨가 첫 장을 펼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3년? 현장 근무? 청소? 당신이 선택해. 이거 하거나 감옥 가거나. 박현숙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제안서가 손에서 떨어져 차 바닥에 흩어졌어요. 내가 다시 청소를? 당신이 26년 전에 했던 일이잖아. 뭐가 문제야? 박현숙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26년 동안 숨겨온 과거가 26년 동안 지워온 수치심이 지금 다시 목을 조여왔어요. 싫어. 절대 못해. 그럼 감옥 가. 나도 회사 정리하고. 박 회장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현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어요. 주황색 조끼를 입은 50대 여성, 땀을 닦으며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는 모습. 박현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게 나였는데. 차가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수석에 흩어진 제안서, 첫 배치지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한강 고수부지 공중화장실 마이너스 포구 예보지역. 복수가 아니라 조건이라니 진숙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2024년 4월 25일 새벽 4시 30분 박현숙 씨의 침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첫 출근일이었어요. 박현숙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던 남편이 불을 켰어요. 일어나야지. 못 가. 난 못 가. 그럼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래? 그냥 끝장내자. 박현숙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잔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명품 옷들이 주르륵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입을 옷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의자에 놓인 회색 작업복, 가슴팍에 청정 매트로 현장 관리팀 이름표가 달려 있었어요. 입어야 돼? 계약서에 적혀 있었잖아. 유니폼 착용 필수. 박현숙 씨가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친 첫 느낌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26년 전 그 촉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새벽 5시 한강 고수부지 5번 출구 공중화 장실 앞 주황색 조끼를 입은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여성, 이름표에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죠? 박현숙 씨? 네. 저는 박순자 팀장입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팀장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망설이다가 손을 잡았어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느껴졌습니다. 여기 동료들이에요. 인사하세요. 3명의 환경미화원이 서 있었습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주황색 조끼를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현숙 씨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 김영자 씨가 물었어요. 근데 언니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TV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박현숙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박순자 팀장이 재빨리 말했어요. 자, 시간 없으니까 작업 시작합시다. 미숙 씨는 저 따라오세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타일 바닥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 청소부터 배워야죠. 대걸레 사용법 아세요? 예전에 한 적 있어요. 그래요? 언제쯤? 박현숙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순자 팀장이 대걸레를 건넸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박현숙 씨가 대걸레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갑고 무거웠어요. 바닥에 물을 대고 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6년 전 그 동작을. 어머, 잘하시네요. 정말 해보셨구나. 박순자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박현숙 씨는 대답하지 않고 계속 밀었어요. 등에서 땀이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남자 화장실 청소가 끝났습니다. 박현숙 씨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박순자 팀장이 수건을 건넸습니다. 첫날인데 잘하시네요. 힘들죠? 괜찮아요. 거짓말. 손 떨리잖아요. 박현숙 씨가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대걸레 손잡이를 쥐느라 손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계속할게요. 박현숙 씨가 다음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순자 팀장이 뒤따라오며 말했어요. 미숙 씨, 여기 오신 이유 제가 알아요. 박현숙 씨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청정 매트로 회장님께서 직접 연락 주셨어요.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자세한 건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제 일만 하면 되니까. 근데 한 가지는 말씀드릴게요. 여기 동료들 다들 자기 일에 자부심 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니도 그냥 일로만 봐주세요. 딴 생각 말고. 박순자 팀장이 앞서 걸어갔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주황색 조끼가 새벽 하늘 아래 빛났습니다. 오전 9시 첫 작업이 끝났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간단한 간식을 나눠 먹었어요. 김영자 씨가 보온병에서 커피를 따라 주었습니다. 자, 미숙 씨도 한잔 하세요. 첫날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박현숙 씨가 종이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커피가 뜨거웠어요. 입술에 대자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김영자 씨가 물었습니다. 근데 언니, 진짜 어디서 봤는데? 혹시 TV 나온 적 있어요? 박현숙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가 컵 밖으로 튀었어요. 아니요. 착각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목소리가 진짜 비슷한데. 박순자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영자 씨, 그만해요. 사생활 존중해야죠. 아, 네네. 죄송해요. 박현숙 씨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어요.
26년 동안 지워온 과거가 이제 매일 마주해야 할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휴대폰에 기상청 알림이 왔습니다. 수도권 집중호우 특보. 오후 5시부터 시간당 강수량 50mm 예상. 박순자 팀장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폭우 온대요. 배수구 점검 먼저 하고 퇴근합시다. 팀장님, 5번 화장실 배수구가 좀 이상했어요. 아까부터 김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팀 전체가 5번 화장실로 향했어요. 화장실 뒤편 배수구. 낙엽과 쓰레기가 뒤엉켜 막혀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막혔네. 폭우 오면 역류할 거예요. 박순자 팀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할까요? 지금 연락해도 장비 오려면 내일 아침이에요. 폭우는 오늘 저녁인데. 팀원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배수구를 내려다봤습니다. 박현숙 씨도 함께 보고 있었어요. 막힌 배수구, 썩은 낙엽 냄새, 고인물.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퇴근합시다. 내일 아침 일찍 나와서 처리하죠. 박순자 팀장이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박현숙 씨는 배수구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오면 저 물이 다 넘칠 텐데. 오후 4시 첫 출근이 끝났습니다. 박현숙 씨는 작업복을 벗고 차에 올랐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땀으로 젖은 머리카락, 화장기 없는 얼굴, 손바닥에 붉은 자국.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문자였어요. 첫날 어땠어? 집에 와서 얘기하자. 박현숙 씨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 고수부지에 사람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5번 화장실이 보였어요. 휴대폰에 또 알림이 왔습니다. 집중호우 특보 발령. 오후 5시부터 시간당 60mm. 저지대 침수주의. 60mm. 배수구가 막혀 있으면 화장실이 물에 잠길 겁니다. 박현숙 씨는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차는 한강 고수부지 주차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숙 씨는 우산도 없이 5번 화장실로 걸어갔어요. 작업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배수구 앞에 섰습니다. 비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어요. 물이 배수구 주변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 돌아온 거지? 박현숙 씨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배수구를 내려다봤어요. 28년 동안 멸시했던 일, 26년 동안 숨겨온 과거, 사흘 전까지만 해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 하지만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멸시했던 그 일을 이제 자신이 해야 한다면? 오후 5시 15분 비가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숙 씨는 배수구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작업복이 이미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손을 뻗었습니다. 배수구 입구에 뭉쳐있는 낙엽과 쓰레기. 손가락 끝이 닿자 차가운 물과 미끈한 진흙이 느껴졌어요. 더러워. 냄새도 나고. 손을 빼려다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화장실을 봤어요. 화장실 문틈으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 지금 사람이 있을 수도 있었어요. 박현숙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두 손을 배수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차가운 진흙이 손바닥을 감쌌어요. 낙엽 뭉치를 움켜쥐고 끌어올렸습니다. 역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더 깊이 밀어 넣었습니다. 팔꿈치까지 물에 잠겼어요.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거기 위험해요. 조깅하던 20대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우산을 들고 박현숙 씨 위로 받쳐줬어요. 아, 괜찮아요. 저 지금 배수구 막혔어요? 제가 도울게요. 남자가 무릎을 꿇고 함께 손을 넣었습니다. 둘이서 낙엽 뭉치를 끌어올렸어요. 큰 덩어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와, 이거 완전 막혀 있었네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박현숙 씨가 남자를 봤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이런 일 하시는 분들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사는 거잖아요. 박현숙 씨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사흘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이런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이 계속 배수구를 뚫었습니다. 5분쯤 지나자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애기 아빠 유모차 좀 잡고 있어. 여성이 비닐장갑을 끼고 합류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배수구를 뚫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큰 쓰레기 덩어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순간 고여있던 물이 소용돌이치며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어요. 됐다. 조깅하던 남자가 환호했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 순간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배수구로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 콸콸콸. 아줌마 성공했어요. 유모차 여성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박현숙 씨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봤어요. 비에 흠뻑 젖은 세 사람. 진흙투성이 손. 하지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현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오후 5시 40분 박순자 팀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동료들도 함께였어요. 미숙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폭우 온다고 했잖아요. 팀장님, 배수구 막힌 거 뚫었어요. 박현숙 씨가 진흙투성이 손을 보여줬습니다. 박순자 팀장이 손을 잡았어요. 혼자서요? 이렇게 위험한 걸? 아니요. 혼자 아니었어요. 조깅하던 남자와 유모차 여성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도왔어요. 이분 혼자 하는 거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김영자 씨가 박현숙 씨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언니 대단해요. 첫날인데 이렇게까지 하다니. 박현숙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26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대단해요. 그때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50대 남성이었어요. 이거 멋진 장면인데요? SNS에 올려도 될까요? 박현숙 씨가 놀라 얼굴을 가렸습니다. 박순자 팀장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죄송하지만 얼굴은 안 나오게 해주세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 네네. 알겠습니다. 남성이 각도를 바꿔 찍었습니다. 배수구로 물 빠지는 장면, 진흙투성이 손들, 주황색 조끼. 얼굴은 나오지 않게. 오후 6시 팀 전체가 근처 편의점으로 이동했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사서 나눠 마셨어요. 박현숙 씨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근데 왜 돌아온 거예요? 퇴근했잖아요. 박순자 팀장이 물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커피잔을 붙들고 작게 말했어요. 그냥 배수구가 작고 신경 쓰여서요. 폭우 오면 물 넘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위험한데 혼자 오면 어떡해요.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고맙죠. 김영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큰 사고 막았어요. 저기 화장실, 주말엔 애들도 많이 와요. 물 넘쳤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박현숙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어요. 26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정. 내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밤 10시 박현숙 씨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연락도 없고. 그 손은? 박현숙 씨의 손은 아직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톱 사이사이에 까만 때가 끼어 있었어요. 배수구. 뚫었어. 배수구를? 너 혼자? 아니. 사람들이 도와줬어. 박현숙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물수건을 가져와 손을 닦아줬어요. 고생했어. 그 한마디에 박현숙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나 처음 들었어. 감사합니다라는 말. 응? 사람들이 나한테 감사하다고, 대단하다고 그렇게 말해줬어. 박현숙 씨는 울면서 말했어요. 26년 동안 한 번도 못 들어봤어. 내가 청소할 땐 다들 피하거나 무시했는데 오늘은 같이 무릎 꿇고 도와줬어. 남편이 아내를 안아줬습니다. 박현숙 씨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오전 인터넷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제목 폭우 속 배수구 뚫은 환경미화원과 시민들. 사진 속엔 주황색 조끼, 진흙투성이 손들, 배수구로 빠져나가는 물.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감동이다. 저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안전한 거지. 폭우에도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존경합니다. 시민들도 같이 도와준 게 더 감동이네. 조회수가 올라갔습니다.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그리고 오후 2시 한강 고수부지 5번 화장실 앞. 진숙이 작업복 차림으로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박현숙 씨가 화장실 청소를 하다 고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숙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맨손으로 배수구를 뚫으며 박현숙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3년이 흘렀습니다. 박현숙 씨는 서울 은평구 소재 해맑은 요양병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회색 작업복 차림. 가슴팍의 이름표는 이제 낡아서 글씨가 희미했어요. 청정 메트로 현장 관리팀 마이너스 박현숙. 3년 동안 그녀는 공공시설 37곳, 요양원 12곳, 재난 복구 현장 8곳을 거쳐왔습니다. 총 1230시간의 봉사. 마지막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요양병원 야간 청소 근무 100시간. 오후 10시 야간 근무가 시작됐습니다. 복도 청소를 하다가 203호실 앞에서 멈췄어요.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박현숙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팔순 노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할머니. 박현숙 씨가 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허리를 받쳐 일으키며 침대로 옮겼어요. 천천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할머니가 박현숙 씨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딸아.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에요. 박현숙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엔 절대 지을 수 없었던 미소였어요. 새벽 5시 야간 근무가 끝났습니다.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거울을 봤어요. 58세가 된 얼굴. 주름이 늘었지만 3년 전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오늘로 3년째. 수고했어. 집에 와서 쉬어. 박현숙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곧 갈게. 고마워.
3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구조조정을 거쳐 소상공인을 위한 친환경 장비 유통으로 재출발했어요. 작지만 건실한 회사로. 박현숙 씨도 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명품 핸드백은 기부했고 허세는 내려놓았어요. 새벽 6시 박현숙 씨가 요양병원 현관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 벤치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온 도시락 2개. 하나는 뚜껑이 닫혀 있고 다른 하나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박현숙 씨가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3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함께 드셨으면 합니다. 김진숙. 박현숙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 작업복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진숙이었습니다. 박현숙 씨는 도시락을 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진숙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봤어요. 두 사람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말없이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소박한 아침이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박현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진숙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복수했다면 박현숙 씨는 감옥 갔을 겁니다. 저는 속이 시원했겠죠.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3년을 주면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믿었어요. 박현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바뀐 걸까요? 진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제 203호실 할머니를 부축했다면서요? 박현숙 씨가 놀라 진숙을 봤습니다. 어떻게? 요양병원 원장님이 제 친구예요. 어제 CCTV 보여주시더라고요. 박현숙 씨가 할머니 넘어진 거 보고 달려가서 부축하고 입을 덮어주고 한참을 손 잡아주는 모습. 진숙이 박현숙 씨의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3년 전 박현숙 씨였다면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내일 아니야라고. 박현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도시락 위로 떨어졌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연이한테. 지연이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작년 추석 때 연락 왔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 어떻게 지내? 라고. 박현숙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이가? 네. 지연이는 말했어요. 그 사람도 힘들었을 것 같아. 나처럼. 라고. 진숙이 도시락을 계속 먹었습니다. 박현숙 씨도 눈물을 닦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먹다가 진숙이 물었습니다.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박현숙 씨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계속하고 싶어요. 청소일. 진숙이 놀란 표정으로 박현숙 씨를 봤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엔 벌이었어요. 수치심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자랑스러워요.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박현숙 씨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3년 동안 생긴 굳은 살. 예전엔 숨기고 싶었던 흔적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어요. 청정 메트로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진숙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환영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도시락을 다 먹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렸어요. 회장님. 네. 용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숙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용서는 있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되 그 사람이 바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진짜로 바뀌는지. 바뀌었을까요? 3년은 시작이에요.
진짜 질문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박현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벽 7시 두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숙이 빈 도시락을 챙기며 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 청정 메트로 본사 현장팀 사무실로 오세요. 박순자 팀장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현숙 씨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숙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긴요. 박현숙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진숙은 버스 정류장으로, 박현숙 씨는 집으로. 봄 햇살이 두 사람의 작업복을 비췄어요. 3년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박현숙 씨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복수는 쉽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어렵죠. 더 어려운 건 용서받은 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시간과 기회, 그리고 진심으로 바뀌고 싶은 마음. 28년 동안 현장을 지켰고 3년 동안 한 사람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진짜 힘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데 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선택을 들려주세요. 사람은 복수한다 또는 용서한다.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요? 아니, 바뀐 뒤 무엇을 유지하느냐가 진짜일까요?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재미있는 사연 이야기들이 매일 올라갑니다. 알림 설정 해주시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